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저랑 이런 텀블러 커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꼭 텀블러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물병이라든지 아니면 일회용 음료수병 같은 것도 사용하면 되겠지만 우리 환경보호를 위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은 정말 이제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저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원래 차가운 물을 차갑게 따뜻한 음료를 뜨겁게 먹는 걸 좋아해서 텀블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거의 매일 이걸 갖고 외출을 하는 편이거든요. 가방 안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녀서 짜증날 때도 있고 특히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때 물병을 꼭 챙겨 보내야 되는데 꼭 가방 안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다가 이게 꼭 물이 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텀블러 커버를 아이들한테도 하나 둘씩 꼭 만들어줘서 같이 들려보내는 편인데요. 그러면 학교에 옷걸이라든지 이런 데 걸어놨다가 잘 들고 오더라고요. 이 텀블러 커버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손잡이까지 한 번에 뜯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거고요. 따로 끈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그런 번거로운 스타일이 아니고 한 번에 쭉 만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겠지요. 곧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 일이 많은 계절이 다가오는데 요런 환경도 살리고 정말 소소한 감사의 선물로 쓰기도 좋은 그런 유용한 텀블러 커버 저랑 같이 만들어 봐요. 오늘의 재료는 저는 임팩커블 실을 이용할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의 대부분은 같은 브랜드의 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소개 영상이기 때문에 계속 실을 바꾸면 여러분에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같은 브랜드의 같은 종류의 실을 색깔만 바꿔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실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흔히 구하실 수 있는 그런 아크릴 100%의 실이고요. 텀블러 커버로 저는 면사보다는 아크릴 실을 좀 더 추천해 드린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피 같은 음료를 먹다가 살짝 쏟을 경우에 이 텀블러 커버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면사는 오히려 그게 잘 세탁 시에도 잘 빠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크릴사는 조금 잘 지워지는 편이고 그리고 아크릴사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에다가 다른 것들과 같이 넣어서 빨아도 잘 빨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아크릴 100%의 실을 여러분에게 텀블러 커버로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가의 비싼 천연 섬유 실은 텀블러 커버로는 혹시 오염이 됐을 경우에 그 세탁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자, 그리고 저는 오늘 4mm 7호 바늘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바닥 부분부터 떠가면서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원형뜨기로 바닥을 시작할 거고요. 매직링을 잡아서 6코를 잡아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원형뜨기 방법이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은 제가 기초 소개 영상에 원형뜨기 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상에 소개된 6단까지 늘리는 방법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네요. 이번 그 텀블러 커버 바닥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영상이니까 그걸 보셔서 참고하셔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것도 왕초보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코가 생겼을 때 왼쪽에 있는 꼬랑지실을 쭉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 코를 찾아서 연결을 할 건데 빼뜨기로 연결을 하셔도 되고 그냥 쭉 연결을 하셔도 돼요. 지금 요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 자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위로 쭉 올릴 때 빼뜨기를 하지 않고 그냥 쭉 빼뜨기 없이 연결을 해야만 해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바닥 부분은 근데 어차피 안 보이니까 지금 이 샘플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제가 그냥 빼뜨기로 연결했어요. 어차피 여기서부터도 없애도 그만이니까 바닥은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빼뜨기 이씨 해봤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빼뜨기 없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코부터 짧은 뜨기로 연결을 하고 스티치 마커를 껴줘야 되겠지요. 바닥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첫 코부터 지금 6코를 만든 상황에 지금 첫 코는 하나 한 거고요. 쭈루루루 12코로 늘리기 위해서 한 코당 2개의 짧은 뜨기를 넣어서 6개를 12개로 늘릴게요. 지금 첫 코에 2개를 넣은 거예요. 쭉 늘려서 제가 바닥 부분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원형뜨기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과 동일한 사이즈니까 바닥 부분
동글동글한 원형뜨기 부분이 조금 아직도 헷갈려요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지금 12코까지 늘어났고요. 또 핀을 빼고 연결해서 쭉쭉쭉쭉 단을 늘려서 원형뜨기를 36호가 되는 6단까지 한번 쭉 떠볼게요. 자, 이렇게 원형뜨기를 6코를 잡아서 6단까지 쭉 눌려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기초과정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옆으로 쭉 올려주는 이렇게 원형을 떴으면 그 위로 올려가는 그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이랑뜨기라고 해서 자, 계속 스티치 마커는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반코 쭉쭉쭉 있는 거에 이쪽 코 반코만 한번 삥 둘러주는 거예요. 반코만 잡아서 짧은뜨기를 하는 게 이랑뜨기예요. 여기도 또 첫 코니까 이렇게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두고요. 반코만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진행하는 게 바로 이랑뜨기랍니다. 이랑뜨기의 역할은 반코만 뜨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딱 올라가는, 각져서 올라가는 그런 틀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바닥에서 각져서 올라가는 역할을 할 때 유용하게 쓰는 그런 뜨개 기법이에요. 한 단만 쭉 떠서 스티치 마커가 있는 데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거의 끝까지 왔고요. 반컷씩 반컷씩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스티치 마커가 있는 부분부터 새로운 단이 시작된다는 건 아시지요? 자, 그래서 얘를 빼고 얘부터는 그냥 위로 쭉 올라가는 당당한 단이니까 얘 첫 코부터는 2개의 코를 다 끼워서 다시 정상적인 짧은뜨기 단을 만들어 볼게요. 표시를 해놓고 정상적인 짧은뜨기 단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이 정상적인 짧은뜨기 단을 2단만 더 떠줄게요. 자, 지금부터 짧은뜨기 단을 지금 한 단 하고 있는 거 포함해서 한 단만 더 떠서 쭉 2단만 더 떠서 올게요. 자, 이렇게 2단을 더 떠서 이렇게 바닥에 놔도 어떠한 모양이 딱 잡히는 그런 원형뜨기를 완성을 해봤어요. 요런 거는 바구니를 만드는 거에 기본이 되기도 하고 필통을 만드는 아니면 텀블러 케이스나 물통 여러 가지 디테일, 가방의 바닥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디테일이니까 사이즈만 줄이고 키우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팁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 단부터는 이제 바로 스티치 패턴이 들어갈 거예요. 오늘 사용할 스티치 패턴은 스프리그 스티치예요. 스프리그 스티치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스티치 기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엄청 쉬운데 결과물은 꽤 훌륭한 편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겨울 데일리 비니 모자와 같은 스티치 패턴 기법이니까 요거를 성공하신 다음에 바로 모자를 들어가시면 그것도 엄청 쉽게 후딱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어렵고 예쁜 스티치도 많지만 쉽고 예쁜 것도 많아요. 저는 쉽고 예쁜 것도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렵고 예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어렵고 예쁜 거는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쉽고 예쁜 거를 찾아내는 거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스티치 기법은 좀 떠보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당장은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양쪽 균형을 맞추는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스티치 기법이라서 반드시 스티치 마커를 이용하셔서 빼뜨기 없이 그렇게 쭉 연결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스티치 마커를 뺀 이 상황에서 바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만 하고요. 뿅, 하나만 하고 핀을 표시를 해놓을게요. 제가 그 데일리 비니 모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티치 기법은 무조건 이 코수가 지금 우리는 36코지요. 4의 배수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알맞은 스티치 기법이라 4의 배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 텀블러
이 텀블러 커버에 쓰이는 이 바닥의 원형뜨기는 6단 36호로 진행되는 바닥이 가장 슈퍼 노멀하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바닥이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6코가 딱이지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하나 해놓고 그 다음 코는 우리가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슬을 하나만 세우고 넘어가고 그 옆으로 와서 푹 찔러서 짧은뜨기를 3개,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건너뛴 거예요. 뿅. 자, 그 옆에 또 하나 또 건너뛸 거예요. 건너뛰는 방법은 사슬을 하나 세워서 건너뛰고 그 옆에 3개. 요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의 배수로 꼭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또 건너뛰고 사슬을 하나 세우고 건너뛰고 옆에 3개. 하나, 둘, 셋. 사슬을 하나 세우고 건너뛰고 그 옆에 3개. 자,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쪽 핀이 있는 곳까지 쭉 진행을 해볼게요. 사슬을 하나 세우고 건너뛰고 3개. 사슬을 하나 세우고 건너뛰고 3개. 사슬을 하나만 세우고 건너뛰고 3개. 자, 여기까지 왔으면 자, 사슬을 하나 더 세우고요. 건너뛰고 꾹 찌르면 2개의 코가 남지요. 일단 2개를 짧은뜨기를 해 넣으면 나 3개여야 되는데 2개밖에 없네. 저런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얘 때문에 우리는 3개 세트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하나 해 넣고요. 다음에 다시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부터 또 해볼게요. 그 전단, 즉 쭈루루루 이 전단에 우리가 하나의 코씩 스킵하고 위에 사슬을 만들어 준 것 때문에 이렇게 구멍 이렇게 구멍들이 있지요. 그 구멍들에 이제 계속 뜨개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구멍들에만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엄청 쉬워요. 보세요. 이 구멍에 쿡 찔러서 짧은뜨기 2개를 해놓고요. 같은 구멍이에요. 사슬을 2개를 더 세우고 같은 구멍에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 2개를 또 해넣을게요. 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뾰족 올라가는 어떤 모양이 생기지요. 이거를 이 구멍마다 해주시면 돼요. 구멍마다 해주시면 돼요. 또 옆에 구멍으로 가서 짧은뜨기를 2개 하고 사슬을 2개 세우고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 2개. 그리고 옆 구멍으로 이사 갈 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요. 그냥 바로 가서 꾹 찔러서 짧은뜨기 2개, 사슬 2개, 같은 구멍에 짧은뜨기 2개. 자, 이런 식으로 뿅뿅뿅 왕관처럼 어떤 모양이 생겼지요? 지금 이 방법 짧은뜨기 2개, 사슬 2개, 짧은뜨기 2개를 구멍마다 뺑 해줘서 요 핀이 있는 곳까지 한번 와볼게요.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이렇게 끝까지 스티치 마커 전까지 왔어요. 지금 스티치 마커가 표시된 곳은 그 단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마지막 구멍에 해놓고 2개의 짧은뜨기가 있고 3번째 짧은뜨기에 얘가 표시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얘를 계속 옮기지 않고 이제 쭉 뜨개를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뜨개 방법은 지금 전에 제가 떠놓은 샘플을 보여드리면 약간 한 무늬가 위로 쭈루루루 올라가는 거여서 스티치 마커를 매번 옮기지 않아도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여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어서 스티치 마커를 매번 옮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좋은 측면이 또 있다니. 자, 그 다음에 쭈루룩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제 구멍은 다 우리가 사용을 했으니까 이번부터는 어디다가 넣어서 뜨개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방금 우리가 뾰족뾰족 왕관 같은 거를 만들면서 또 생기게 한 구멍이 있지요. 바로 짧은뜨기 2개, 짧은뜨기 2개 사이에 있는 사슬 2개가 만들어낸 이 구멍, 즉 왕관같이 생긴 뾰족뾰족 올라간 것마다 우리가 이런 구멍을 만들어줬지요. 거기다가 이제 뜨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바로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즉 구멍의 모양만 바뀌었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쿡 찔러서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어떠한 사슬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과감하게 쑥 가서 짧은뜨기 2개, 사슬 2개,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2개.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슝 가서 쿡 찔러서 짧은뜨기 2개, 사슬 2개, 또 짧은뜨기 2개. 자, 이렇게 하면 같은 무늬들이 쭈르르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단만 쭉 떠서 여기 스티치 마커가 있는 데까지 한번 또 와볼게요. 자, 한 단을 더 떠서 지금 스티치 마커가 있는 곳, 지금 스티치 마커는 일부러 옮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기에 위 옮겨봤자 여기고 또 쭈르르 옮겨봤자 같은 라인이니까 귀찮으시면 그렇게 옮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2개의 단을 요 스프리그 스티치로 만들어 본 거고요. 왕관이 점점점점점 올라가서 이제 내가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각자 텀블러에 각자 본인이 갖고 있는 텀블러의 높이대로 뜨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을 보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연두색 무늬가 있는 여기까지가 18cm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끝부분에는 또 요만큼은 그냥 짧은뜨기를 돌려서 끈을 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완성해야 되니까 한 15cm까지만 지금 여기 바닥부터 여기 무늬 있는 데를 15cm까지만 제가 한번 떠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사용할 텀블러의 높이를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그냥 선물할 거고 뭐 그렇게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18cm가 제 생각에는 우리 집 텀블러를 제가 다 재본 결과 저희 집에 엄청 많은 텀블러들이 있는데 다 재본 결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18cm, 17, 18이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늬가 들어간 곳, 바닥부터 무늬가 있는 곳, 나중에 끈을 다는 곳을 제외하고 무늬가 있는 곳까지 15cm 정도만 한번 쭉 떠볼게요. 여러분도 본인의 텀블러에 맞추시되 나는 선물할 거라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15cm 정도 맞추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바닥부터 지금 같은 무늬로 동일하게는 15cm까지만 한번 쭉 떠볼게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약간 니트의 특성상 무늬가 늘어나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세요. 15cm만 한번 쭉 떠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쭉 떠보세요. 그리고 제가 쭉 한번 떠봤어요. 각자 사용하시는 실에 따라서 몇 단으로 떴는지는 다 다르니까 단수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지금 가장 요 삼각형 뾰족한 곳까지의 높이를 한번 재어보면 저는 이제 드디어 15cm 정도가 나왔지요. 자, 이제 여기서 저의 이 무늬, 지금 스프리그 스티치 무늬는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스티치 마커를 여기다 표시를 해놨지요. 짠. 자, 요 스티치 마커를 보면 삼각형 꼭지에 하나, 둘, 첫 번째 짧은뜨기. 우리가 삼각형 꼭지는 사슬 2개로 되어 있고 짧은뜨기 2개로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여기가 바로 여기였어요.
그럼 무늬가 쭉 연결이 되니까 여기 무늬로 쭈루루루 가면은 여기. 그래서 얘도 여기로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짠. 이렇게 옮겨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거니까 여기를 살짝 옮겨 놓고요. 자,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지금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끈을 달아줘야 되는데 이 스티치의 특성상 위가 좀 뾰족뾰족 하잖아요. 뾰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짧은뜨기로 뭐 연결을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다시 바늘을 잡고 여기 지금 요 구멍 삼각형 꼭대기에 짧은뜨기를 2개씩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로 2개 넘어가면 요렇게 마감을 했을 때 요 삼각형 아랫부분이 너무 쑥 들어가니까 지금 핀이 있는 이곳 요것을 살짝 빼고요. 자, 여기다가는 그냥 긴 뜨기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하나 걸어서 꾹 넣고 걸어서 빼면 바늘에 실이 3개 걸릴 때 쭉 빼고 지금 이게 첫 코니까 여긴 또 스티치 마커로 표시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삼각형을 만나면 삼각형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2개. 자, 이렇게 해주면 다시 삼각형 밑으로 쑥 들어가는 요 부분에 우리가 또 긴뜨기를 하나 해 넣어야 되는데 쑥 들어가는 데 2개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 지금 짧은뜨기 2개가 시작하는 곳에 처음이니까 바로 이 왼쪽 거네요. 왼쪽 거에 바늘에 실을 한번 돌려서 쑥 집어넣고 걸어서 빼서 바늘에 실이 3개 걸렸을 때 긴뜨기를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 꼭대기에 뿅 넣어서 짧은뜨기 2개. 자, 이렇게 해주면 윗부분이 매끄름하게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또 해볼게요. 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쑥 들어가는 곳에 쑥 넣어서 긴뜨기를 한번 해주고요. 다시 뿅 올라가는 곳에 구멍에 쑥 넣어서 짧은뜨기를 2번. 또 여기서도 여기에 바늘에 실을 걸어서 쑥 넣어서 긴뜨기를 한번 해주고요. 삼각형 꼭대기에 짧은뜨기 2번.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쑥 아래 들어간 곳에 긴뜨기 한번, 위로 올라간 삼각형 꼭대기에 짧은뜨기 2번을 넣어서 뿅 돌려주면 이 부분,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이렇게 매끄럼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거예요. 쭉 돌아서 이 핀이 있는 곳까지 한번 와볼게요. 자, 삥 돌아서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삥 돌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매끄럼하게 마무리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코수를 한번 쭉 세보세요. 저는 지금 27코가 나왔어요. 맨 처음에 36코였는데 원기둥인데 이렇게 코수가 줄어들어도 되나요? 줄어들어야만 해요. 왜냐면 여기랑 같은 코수로 여기를 할 경우에는 같은 코수로 이렇게 쭉 올라오면 여기가 너무 벙벙해져서, 그리고 이게 니트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한참 쓰다 보면 더 벙벙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안 예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쫙 달라붙는 그런 모양을 만들려면 여기보다 여기가 코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서서히 줄어들 필요는 없고 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짱짱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가 일부러 줄어드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 줄어드는 것도 있고 어찌어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다시 핀을 만나려면 요렇게 애매한 경사가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자, 요 애매한 경사 부분도 요 애매한 경사 부분을 한번 없애볼게요. 애매한 경사에 지금 2개의 코가 있지요. 지금 얘는 새로 시작하는 코고요. 지금 마지막 코에 쿡 찔러서 짧은뜨기를 하나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27코였던 게 28코로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코가 27코여도 26코여도 어쩌다 실수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짧은뜨기를 한 단만 쭉 돌려줄 거예요.
자, 핀을 빼고 저는 28코예요. 여러분은 27코일 수도 있어요.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뿅 해주고, 자, 짧은뜨기를 한 단만 더, 코스에 가감 없이 한 단만 더 삥 둘러줄게요. 한만 삥 둘러서 이쪽에 와봤어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끈을 만들어 줄 거예요. 끈은 밖에서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귀찮잖아요. 한 방에 쭉 가는 걸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한 방에 쭉 가야 조금 더 연결 부분이 이음새가 없어서 깔끔하기도 하고 튼튼하다고 느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자, 끈은 지금 한 단을 이렇게 삥 짧은뜨기를 한 상황에서 끈의 길이만큼 사슬을 만들어 줄 건데요. 끈은 끈의 길이는 완벽하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자, 요 끈을, 다른 샘플을 만든 끈을 보면 요거는 제가 60코의 사슬을 잡아서 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길이가 마음에 들어서 지금 만드는 것도 60개의 사슬을 잡아서 끈을 만들 예정이고요. 더 길게 만드실 분들은, 어깨에 메고 다닐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더 길게 만드셔도 되고, 더 짧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끈이 정말 나는 필요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끈 과정을 넘어가셔서 그냥 짧은뜨기만 하셔서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저는 60개의 사슬만 쭉 만들어서 끈의 길이를 한번 잡아서 와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60개의 사슬을 쭉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짠, 여기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바늘이 달려있는 이 끝부분을 다시 반대쪽 부분에 연결을 할 거예요. 눈대중으로 연결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28코였기 때문에 14개의 코를 진행을 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연결을 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저는 여기네요.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자, 저는 여기다가 붙여줄 거예요. 자, 근데 붙여줄 때 제일 중요한 건 끈이 꼬이면 안 돼요. 끈이 꼬이면 다음 뜨개를 할 수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매끄름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되면 다시 풀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또 왕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확인을 하셔서 쭈쭈쭈쭈쭈쭈쭈쭈 잘 확인을 해서 지금 요 부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잘 확인을 해서 얘를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붙인다고 결심을 한 그 순간에도 실이 꼬였나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실이 꼬이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짠, 이렇게 되면 끈 부분이 이렇게 부착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부착이 된 상황에서 자, 이쪽에 쭈루루루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계속 짧은뜨기로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하다 보면 짠, 반대쪽 끈, 우리가 여기 끈에서 시작을 했지만 반대쪽 끈을 딱 만날 수 있지요. 자, 반대쪽 끈을 딱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다시 여기도 짧은뜨기를 하고 끝까지 만나는 부분까지 야무지게 짧은뜨기를 하고, 이 끈 부분을 우리가 반코, 어차피 V코로 되어 있으니까, V 모양 사슬로 되어 있으니까 반코씩 뜨개를 떠주시면 돼요. 푹 반코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푹 꽂아서 반코씩, 푹 꽂아서 반코씩. 자, 끈이 그러면 조금 더 튼튼하게 두꺼워지는 걸 보실 수 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쭉 반코씩 떠서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여기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쭉 반코씩 떠서
요걸로 한번 가보세요. 자, 거의 끝부분까지 한번 왔어요. 우리가 시작을 여기서 했었어요. 이제 시작한 데까지 거의 온 거예요. 오, 마지막 여기 코도 짧은뜨기를 하고, 자, 여기서도 지금 시작은 여기니까 중간에 한 코 비우고 여기 정도의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면, 자, 이런 식으로 서로 튼튼하게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둘러보면 지금 뿅뿅 해서 이쪽은 딱 보기에도 마무리가 됐는데, 뿅 돌려보면 헛,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실 때, 사실은 원래는 여기서 실을 끊고 마무리를 하고 다시 연결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만 우린 그런 거 하기 싫잖아요. 저는 특히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만 넘어가면 이쪽도 쭈루루루루루루 떠서 마무리를 지어서 다시 일로 오면 끝! 오, 너무 깔끔한데요?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왼쪽에 이 부분을 여유롭게 좀 빼놓고요. 제가 약간의 편법을 발견했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건 얇은 끈만 가능합니다. 긴 끈에는, 이게 두꺼운 끈에는 조금 쓰시기 좀 애매해요. 요렇게 뒤쪽으로 바늘이 쏙 들어간 다음에 얘를 살짝 당겨 오는 거죠. 짠! 그리고 적당한 길이로 살짝 조절을 한 다음에, 요거는 편법이에요. 편법. 자, 여기서의 첫 번째 코. 하지만 얘는 정확하게 V코가 아니에요. 우리가 V코에 반코는 벌써 사용한 거고 이쪽에 반코들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적당하게 반코를 콕 이렇게 당겨서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콕 찌르면, 그리고 실도 이쪽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쫙 짧은뜨기 하나를 하면 짠! 다시 이쪽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반코, 아까 반코는 써서 반코밖에 없어요. 자, 반코들을 이렇게 다시 짧은뜨기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오, 천재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였다는 벌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 딴에는 새롭게 제가 발견해낸 거예요. 놀라워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반대편도 쭈루룩 짧은뜨기를 해줄 건데, 실이 꼬여 있는 분은 실을 적당히 손잡이 부분을 잘 통과를 해서 뜨기 좋게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쭈루룩 짧은뜨기를 반대편과 동일하게, 자, 우리 여기서 시작했어요. 쭈루루루루루루루루루 떠서 여기로 다시 와볼게요. 이제 스티치 마커는 의미가 없으니까 빼주고 쭈루루룩 와서 여기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끈 부분은 지금 짧은뜨기로 다 통과를 했고요. 이렇게 연결 부분을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반코씩 정확하게 뜨고요. 자, 여기도 요렇게 합쳐줘야 되니까 자, 이 경계에 있는 요 밑에다가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거는 빼뜨기 시 한 게 아니라서 약간의 단차는 있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쭈루루루 또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 이 끈 뒤쪽으로 끈을 옮겨서 시작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왔죠? 이 부분이 거의 다 왔으니까 지금 여기에 V사슬을 다 끼워서 빼뜨기로 연결하면서 쫙 당겨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짠 하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끈을 잘라주고 바늘에 실을 끼워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만약 중간에 그렇게 끈 뒤로 옮기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바늘에 실을 끼워서 연결하는 작업들이 조금 더
몇 번 있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조금 귀찮고 좀 지저분하니까. 자, 지금 여기 마무리하는 방법도 기초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텀블러 커버, 물병 커버, 손잡이가 달린 텀블러 커버, 물병 커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